어, 제가 시골에 살죠, 대전이면은. 근데 이제 서울까지 이 줌을 통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고 오로지 운전만 잘해가지고 우리 스폰서님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왔거든요. 어, 부족하지만은 제가 오늘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열정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랑의 묘약이라는 것처럼 알약 하나를 딱 줘서 사랑을 딱 느껴버리면 참 편안할 텐데 세상에 그런 거는 없지요. 없습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의 묘약도 역시 하나를 줘서는 그 약을 먹고 뭐 성공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는 일은 거짓없지요.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결과물에 이제 다다라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것도 역시나 이제 그런 의미로 모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공유하면서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거가 아직 비월사로 되어 있네요. 제가 PPT 활용할 건데 저한테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 있는 사진이 참 멋지죠? 지금도 제가 젊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네, 제가 이제 신혼여행 갔을 때예요. 몇 살이었냐면은, 25세 제가 신혼여행을 갔어요. 좀 까져 보이나요? 좀 까져 보이나요? 저는 사실은, 제가 어떻게 까져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려서 너무 속을 썩이니까 저를 이제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군대에 갔다 왔더니 병원에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뭐 거짓 죽을 병처럼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막내니까 너까지는 결혼을 시켜야 내가 참 마음 놓고 남편이 돌아가실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을 5번을 봐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서 예쁜 집사람을 만났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낳았어요. 참 아이들 예뻤죠. 지금 이 아이들이 이제 27살, 28살 이렇게 됐어요.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결혼을 하라겠는데 지금까지도 아주 팔팔하게 살아 계셔요. 저를 결혼시키려고 이제 거짓말을 하셨던 거죠.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시절에 아이들이 둘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됐죠. 빨리 좀 돈을 벌어서 자립을 해야 되겠고 아이들을 좀 잘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환경 관련 기사들을 따고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지게차 자격증 또 면허도 대형면허를 따가지고 취직이 좀 빨리 된 편이에요. 지방대생 치고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참 재밌게 일을 했어요. 야 열심히 일해서 앞으로 20, 30년 열심히 벌어서 내 가족들을 잘 보살피고 나 역시도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이제 회식 자리를 가게 되고 자주자주 이제 회식 자리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신입사원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격이 굉장히 유하고 이렇게 친밀도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상사님들이 저를 많이 이제 예뻐해 주시고 또 술자리도 막내니까 또 같이 하는 경우도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런데 우리 상사님이 말하자면 우리 이제 과장님, 부장님이 저한테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해요. 저는 직장 생활을 20, 30년 하고서 열심히 해서 아이들 잘 키우고 노후를 맞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 돼요. 직장 생활로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도 이번에 퇴직하면서 다른 직장을 또 찾아갈 거야. 또 나는 이번에 퇴직하면서 치킨집을 낼 거야. 또는 분식점을 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식당 같은 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남자는 사업을 해야 돼.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부터인가 직장 생활이 아니구나. 어차피 사업을 할 바에는 좀 일찍 사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많은 이제 어떤 모아놨던 돈 조금과 또 이제 주변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처음에 이제 했던 게 이제 석재 공장이었어요. 석재가 뭐죠? 건물 지을 때 이제 붙이는 이런 건축석이었거든요. 또 하나, 또 석재 공장을 하면서 좀 그 당시에 93년도, 4년도 이때다 보니까 올림픽 끝나고서 어떤 건설 특수 그 당시에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 그분이 이제 전국에다 10만 호를 막 짓고 그러면서 일산, 분당, 판교 이런 데 막 아파트를 막 짓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상가도 많이 짓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화랑기를 맞아요. 저 역시도 화랑기를 맞아요.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아파트 조그만 게 하나씩 생길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진짜 운을 타고났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굉장히 좋은 시기도 맞았어요. 또 돈을 좀 벌다 보니까 옆에다 이렇게 소각로 공장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잘 되기만 했던 이 사업이 어느 날부터인가 안 되기 시작해요. 뭐가 있죠? 국가 보도의 날이 와요. 국가 보도의 날이 오다 보니까 모든 경기가 얼어붙고 특히나 이제 경기가 얼어붙으면은 건설 경기가 먼저 얼어붙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사업이 좀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벌어놓은 돈이 꽤 있다 보니까 버텼어요. 언젠가 괜찮아지겠지. 언젠가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3년, 4년, 거짓 5년간을 버텨요. 버티면 돈을 버나요? 아니죠. 까먹죠. 많이 벌었던 돈을 많이 까먹게 돼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업이 잘 될 때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었구나. 제가 좀 교만해가지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부자가 되고 돈을 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결국에 주변 환경이 잘 될 때는 능력 없는 사람도 잘 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았지만은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조금 잘 되다 망하고 조금 잘 되다 망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어요. 앞에 보이는 곳이 어디죠? 재래시장이죠. 재래시장. 재래시장이 뭐 하는 것이에요? 옛날 시장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런 그 상설시장,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이런 게 아니고 그냥 5일마다 서는 5일장에 제가 일을 하게 돼요. 왜? 돈이 없다 보니까 제가 몸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알러지병이 심하게 와가지고 힘든 일도 못 해요. 어디 취직해도 150만 원밖에 안 주는데 그마저도 제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친척분의 도움으로 말하자면 장돌뱅이가 된 거예요. 이런 생선파는 이런 자리 앞에 이 앞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가게가 있는 게 아니라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김을 구워 팔아요. 저는 알러지 때문에 못 구워요. 아주머니들 이렇게 일당을 주면서 아주머니들을 고용해서 김을 구우면은 저는 그 앞에서 이렇게 골라 돈 벌어 가세요. 한 봉에 2,000원, 세 봉에 5,000원 이렇게 해서 김을 파는 그런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바닥까지 간 인생이 돼버렸어요. 인생 막장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막 인생 막장 말하자면 탄광촌에도 가고 싶을 정도로 이런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것들이 굉장히 절실했는데 제 건강상 갈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재래시장에서 일을 하게 됐고 여기서 이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를 이제 만나게 돼요. 5일장이다 보니까 5일에 한 번씩 쉬어요. 4일만 일을 하고 하루는 쉬는 일이 있는데 그때 마침 친구 간판 가게에 놀러 가요. 간판 가게라고 해봐야 무슨 큰 광고사가 아니라 한 7평, 8평, 한 10평 남짓한 그런 작은 가게였어요. 거기에 이제 시간이 나서 잠시 들렀는데 거기에서 천운을 만나요. 어떤 분을 만나냐면요. 저도 거지였는데 그분은 더 거지였어요. 지금 이 앞에 계신 이용균 총장님이 아니고요. 이분은 저를 이제 안내해 주신 분이고 저를 컨택해 주신 우리 고유선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분도 역시 서울에서 어떤 사업이 망해서 신랑과 자녀들은 저쪽 남태평양 마샬이라는 군도에 비키니 섬이라고 들어오셨죠? 미군들이 이제 핵폭발 실험을 하면서 섬이 갈라졌던 그 비키니 섬 주변에 있는 마샬 군도로 말하자면은 돈을 벌러 가요.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피해서 거기까지 갔고 그 부인인 고유선 총장님은 제 친구 간판집에서 격리가 아니에요. 그냥 심부름, 잔심부름하는 아주머니였는데 얼마나 생활이 이제 초췌했나 그분도 어떻게 보면 머리가 뽀글뽀글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파마 한 번 해가지고 6개월, 1년을 버틸 만큼 그렇게 이제 힘들었어요. 60만 원 월급을 받아가지고 30만 원은 이제 이렇게 원룸 같은 데를 얻어서 살고 30만 원 가지고 이제 한 달을 살려다 보니까 그분도 역시 저처럼 아주 그냥 거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애터미 이야기를 해요. 태현 씨, 내가 좋은 사업을 만났는데 이제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나도 지금 여기 광고사를 그만두고 이제 거기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하고 한번 같이 해봐.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주머니 그럼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된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판다라는 거예요. 원자력 연구원요? 거기서 무슨 화장품을 만들어요? 건강식품을 만들어요. 그런데요, 제가 사실은 지방대였지만은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물리학과. 제가 말하자면 물리학도였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일찍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3학년, 4학년 때는 전공 과목보다는 이제 제가 취업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아이가 둘이 생기니까 좀 봐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물리학과였지만 다른 데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됐죠. 그래도 제가 물리학도였는데 원자력에서 화장품 안 만들어요. 건강식품 안 만들어요. 아줌마 어디서 속고 있네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아니라고 자꾸 우겨요. 그러면서 6개월, 7개월 넘게 저한테 전화를 해요. 태훈 씨 한번 와봐. 태훈 씨 한번 와봐. 이 소리를 6개월, 7개월 동안 들었어요.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싫다는데 왜 자꾸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미안하더라고요. 자꾸 권하다 보니까 한 번은 가서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찾아가요. 가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죠. 아줌마, 나도 사실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방판회사 그런 운전직도 해보고 다단계 회사도 많이 잡혀도 가보고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요, 이론은 좋지만 다단계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왜요? 나도 쓰기 부담스러운 제품의 가격이다 보니까 남들한테 얘기하기가 미안해요. 그리고 샀던 사람들이 다시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잠시 이제 네트워크를 잠깐 해봤었어요. 그런데 하면서 이건 아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자괴감 때문에 제가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아줌마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 자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제가 가자마자요, 원탁 타입을에다가 뭘 꺼내놔요. 해모임이라고 써있는 걸 하나 꺼내놔요. 육종 화장품이란 걸 꺼내놔요. 이브닝 케어라고 사족을 꺼내놔요. 남자가 갔으니까 남자 화장품을 하나 꺼내놓더라고요. 치약도 꺼내놨어요. 그런데 제가 남자인데 왜 대형, 중형, 팬티 라이너 이건 왜 꺼내놨는지 지금도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기존에 다단계 회사, 방판 회사 다니면서 어떤 제품 하나가 이렇게 보면은 몇십만 원씩 해요. 제가 그날 가져간 돈이 50만 원이었어요. 왜? 저는요 50만 원 이상은 안 살 거예요. 아줌마 봐서 하나 사드릴 테니까 아줌마도 그만하세요 하려고 50만 원을 넣어갔죠. 그런데 이 아줌마가 하나도 아니고 5개, 6개 막 꺼내놓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이분이 저한테 한마디를 해요. 태연 씨, 이거 다 해봐야 25만 원밖에 안 돼.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만 해도 몇십만 원인데 이렇게 5개, 6개면 얼마예요? 안 돼도 2, 300만 원 되겠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화가 났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확 풀려요. 마음이 확 풀려요. 왜 풀렸을까요? 50만 원을 가져갔는데 25만 원 벌잖아요. 안 써도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풀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환해지죠. 근데 그 당시에 앞에 계신 우리 이용균 총장님께서 그 당시에 강의를 하러 오셨던 날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뉴스를 먼저 보여줘요. 사업 설명도 안 했어요. 뉴스를 먼저 보여주는데 기존 화장품보다 500배의 성분을 더 넣어서 100배나 좋은 화장품을 원자력 연구원에서 만들어냈다. 원자력 병원에서 임상 실험한 결과 어떠한 암 환자들이 먹었더니 회복 속도가 60%나 빨랐고 다시 찾는 사람들이 80%나 되더라. 재구매가 된다는 거죠. 80%가. 저는 이제 유통 쪽을 많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20%, 30%만 돼도 재구매가 돼도 그 사업은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원자력 연구원 얘기하고 원자력 병원 얘기했는데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뉴스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런 뉴스를 들어보고 이용균 총장님한테 이제 어떤 설명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풀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거기서는 안 들은 척 했지만 집에 와가지고 컴퓨터로 검색을 해요. 원자력 연구원과 또 우리 애터미 화장품과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찾아보게 되죠. 애터미, 그 당시에 이제 아톰이었죠. 아톰이라는 회사를 찾아보니까 피해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인터넷상에 피해자가 없어도 피해자를 만드는 그런 악플러들이 있는데 악플러가 없었어요. 악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했죠. 이 회사는 피해를 안 주거나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보상해 줬구나. 그럼 내가 손해볼 일 없잖아요. 더군다나 다달이 얼마를 사야 되고 또 시작할 때 얼마씩 사야 되고 이런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다라는 거는 피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또 이제 친구한테 물어봐요. 저는 이제 물리학과 나왔지만 공부를 못했고 우리 친구는 공부를 잘한 친구가 있어요. 우리 반에 1등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기호야! 원자력 연구원에 전화를 했죠. 기호야! 너는 공부 잘했잖아. 근데 너네 연구소에서 왜 화장품을 만들고 건강식품을 만들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우리 배웠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배운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3, 4학년 때 학교를 제대로 못 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 응용 물리학에 보면은 이런 방사선 조사 기술에 대해서 많이 나왔던 거예요. 저는 배우지 않았던 거죠. 모르는 거죠. 안 배웠으니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원자력 연구원에서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화장품과 해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친구가 그래요. 이 사업 한번 해봐. 나도 임상실험 때 이 건강식품을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좋아. 지금도 계속 먹고 있어. 이 사업을 네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친구는 제가 다단계를 하든 안 하든 그 친구한테 이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해요. 저는 이제 이용균 총장님을 멘토로 정하고 이제 속리산 세미나를 가고 원데이 세미나를 가게 돼요. 이용균 총장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내 멘토라고 생각하고 저분이 가는 곳에는 나는 항상 가겠다. 언제든지 같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세미나를 쫓아다녀요. 처음에 알아듣지도 잘 못했지만 가면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알았어요. 회장님의 어떤 그런 강의들이 진짜 내 마음속에 우리 사업자를 위하는 거, 또 이런 소비자를 위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업자들의 가족을 위하는 모습을 제가 느끼면서 진짜 사업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용균 총장님께서 연봉 1억, 예전에는 억소리 클럽이라 그랬거든요. 억소리 클럽에 올라갔던 때예요. 언제냐면은 2012년도에 이제 이 자리에 올라와요. 우리 이용균 총장님과 제가 이제 그쪽 부산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부산에 우리가 이제 2010년도, 11년도부터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1년도에 이제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 창원에 이런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고속도로 옆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창원 2018년도. 그래서 2018년도에 창원에서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가 있구나.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저는 이용균 총장님과 그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그랬어요. 그때 팀장님이었어요. 팀장님, 우리 2018년도에는 뭐가 돼 있을까요? 그랬더니 총장님께서 그런 거예요. 우린 당연히 성공자지. 당연히 성공자지. 그래요? 그럼 2018년도에는 우리가 성공하는 거죠. 그렇게 막 서로를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막 다녔어요. 그래, 2018년도까지는 내가 진짜 성공자가 될 거야. 진짜 성공자가 될 거야. 그때 바랬던 게 연봉 이제 1억이었죠. 자, 연봉 1억에 성공자가 될 거야 했는데 우리 이용균 총장님은 불과 그 후에 1년, 2년 만에 로얄 리더스 클럽에 지금의 리더스 클럽에 들어오셨고 저 역시도 리더스 클럽에 이제 12년도 말에 들어가게 돼요. 열심히 진짜 했어요. 열심히 따라다녔고요. 부산에 가가지고 둘이서 그런 찜질방에서 잔 적도 있고 목욕탕 24시간 목욕탕에서 잔 적도 있고 그 길을 다니면서 진짜 우리 2018년도에 꼭 성공하자 꼭 성공하자 이런 간절함이 우리를 더욱 이렇게 힘을 내게 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전주에서 대전을 가다 보면은 전주 저쪽 군산 옆에 새만금이라는 간척지가 있어요. 거기에 2023년도에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파트너들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사장님들, 나도 부산을 다니면서 고속도로 옆에 저 날짜 18년도라는 그 날짜를 보면서 목표를 세웠고 진짜 저기까지 내가 열심히 앞도 뒤도 보지 말고 불철주야 한번 달려보자라고 간절히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사장님들도 2023년도에 사장님들도 여기에 목표를 한번 세워봐라. 여기에 로얄 리더스 클럽에 한번 들어오는 목표를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2018년도, 19년도에 계속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 간판을 보면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저 역시도 2023년도가 되면은 뭐가 될까요? 임페리얼 마스터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지금 이런 소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들을 열심히 후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고 있고, 그것이 몸으로 반응해서 열심히 후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진짜 이용균 총장님과 저쪽 남으로는 부산, 목포, 또 저쪽 북쪽으로는 파주, 그 다음에 저쪽 강원도 꼭대기 고성까지, 원주, 속초, 강릉, 전국 안 다녀본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이용균 총장님 모시고 다니면서 이용균 총장님이 산지 얼마 안 된 차를 갖다가 제가 박살을 한번 내버렸죠. 남해고속도로가 4차선, 왕복 8차선이 이제 개통되고 한 달이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물 빠짐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참 조심해서 갔는데도 사고가 나더라고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가지고 이제 폐차가 됐어요. 그때 이제 우리 이용균 총장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서로 사고 났을 때 막 차 안에가 그 에어백이 터지면 하얀 가루, 화약가루가 팍 날리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서로 이제 공포심이 있죠. 왜? 왕복 4차선 도로다, 8차선 도로다 보니까 뒤에서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대형 차들이 올 거고, 차들이 막 와서 달라들 거고, 혹시라도 2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공포 속에서 저 안에서 진짜 총장님과 손을 잡고서, 총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나가볼 테니까 잠깐만 계세요 했더니, 아니야, 우리 같이 나가. 그런 공포 속에 서로를 막 걱정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런 동지애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대추가 그냥 붉을 리 없다고 그랬죠. 우리 이성현 박사님께서 주신 대추 하나리라는 시에 나오죠. 대추가 그냥 붉을 리 없어요. 그 안에 천둥이 있고 벼락이 있고 태풍이 있고 또 무서리가 있고 뜨거운 여름날에 태양볕이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고난,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에 우리는 제 뒤에 있죠. 아름답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써있죠. 자, 이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제 파트너들이 막 생길 때마다 저는 간판집서 친구, 간판집에서 눈 너머로 봤던 이런 간판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제가 직접 간판을 달아주기도 하고, 새로 센터를 만들면은 거기서 막 이렇게 도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재밌게 이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힘들지 않았어요. 간판을 다는 게 힘들겠어요? 도배하는 게 힘들겠어요? 파트너들이 늘어나고 내가 성공하고 있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후원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용균 총장님께서 이렇게 리더스 클럽에, 억소리 클럽에 들어왔고, 저 역시도 그 해에 이제 이렇게 리더스 클럽에 들어와요. 자, 애터미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공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 총장님께서 스피치를 했고, 저 역시도 이렇게 이제 이런 로얄 마스터 자리에 오르게 됐죠. 자, 이제 제 이야기 잠깐 드렸고요.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내려가고, 또 우리가 이제 맘대로 활동할 수 없어요. 아이들도 이제 학교가 아닌 이렇게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제 언택트 해가지고 이제 그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 뭐 구글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렇게 트위터라든가 많은 이제 그런 기업들이 IT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됐고, 그다음에 결혼식마저도 이런 풍경이 바뀌어요. 이거는 이제 영국 BBC에서 촬영한 건데, 한국 결혼식이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결혼식을 치르더라. 참 세상에 이런 일이 한국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례식마저도
이제 드라이빙 스루로 한다고 지금 일본에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장례식장 옆에 가서 창문을 딱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분향소가 나와요. 이렇게 영정이 나오고 자기 사진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분향을 하는 거예요. 분향을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인사도 하고요. 자,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코로나 이전부터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죠. 4차 산업혁명이 눈사태처럼 쓰나미처럼 몰려든다. 누가 그랬어요? 다보스 포럼의 설립자 크라우스 슈바. 왜 그럴까요? 눈사태가 뭔데 쓰나미가 뭔데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오기 때문에 진짜 피할 수 없는 것들이다. 너무 빨리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4년이나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럴 일이 했지만은 세상은 바뀌어 나가요. 이렇게 3,000명이 일하던 그런 공장에 5명이 일하는 이런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스마트 공장 구축이 가속화돼요. 지금 많은 공장들이 지금 사람을 안 써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삼성전자에 생산직 있잖아요. 생산직. 나는 그분들이 생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기계들이 생산하고 생산자들은 뭐냐면 생산직들은 뭐냐면 기계들을 감시하는 거야. 모니터로 그냥 사무실에서. 그럼 사무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는 진짜 생산직은 하나도 없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이제 많은 일자리들이 이제 없어져요. 실업자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뭐 직업 시장이 붕괴되고 코로나 이후로 이제 로봇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실업 대란이 나오죠. 이런 실업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지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도 순수익이 85만 원. 접시 닦는 아줌마는 200만 원을 버는데 사장님은 85만 원을 벌어요. 자, 접시를 닦을까요? 사장님을 할까요? 애터미 해야죠. 여기에서 접시 닦자는 분 계시죠? 안 돼요. 접시 닦는 일도 없어진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큰 쇼핑들, 오프라인 쇼핑들도 이렇게 손실을 보기 시작해서 거짓 이제 롯데마트나 롯데백화점 등 이런 큰 롯데 기업이 700개 중에 3분의 1가량이 벌써 문을 닫기 시작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역시도 대공황 수준이에요. 토이저러스 또는 이제 메이시스 이런 많은 회사들이 결국 파산. 전 세계가 지금 파산의 공포 속에 이렇게 휩싸여 있어요. 미국에 이제 어떤 이런 쇼핑몰들의 3분의 1 정도가 폐점을 해야 되고 3,500만 명, 3,35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는다는 거예요. 미국 인구의 약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생산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이제 일을 못해요. 그런 반면 지금 어떤 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온라인 시장은 커져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온라인 시장이 점점 커져서 61%를 점유하고 있는데 온라인 플러스 모바일이에요. 요즘은 점점 더 저 역시도 이제 컴퓨터로 쇼핑 잘 안 해요.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죠. 모바일로 쇼핑을 하죠. 그런데 이 모바일의 어떤 점유율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바일 폰의 보유자는 전기 보유자들보다 많아요. 전기를 쓰고 있는 사람들보다 모바일 폰을 보유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점점 모바일 폰의 어떤 그런 보급이 확대되면서 우간다 같은 경우는 300만 명이 전기를 쓰는데 모바일 폰은 1,000만 명이 가지고 있다. 그만큼 많은 양의 이런 폰들이 지금 보급되어 있어서 앞으로 온라인 시장은 이런 스마트폰을 위주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결국에 이제 그쪽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온라인 쇼핑을 해봤어요. 온라인 쇼핑하면 다 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해봤는데 3번을 망해먹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온라인 쇼핑몰을 만드는데 돈은 얼마 안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홍보하는 게 문제예요. 어디다 홍보해요? 네이버다 홍보하죠. 네이버다 홍보하는데 네이버에다 홍보를 하게 되면은 스폰서 링크, 파워 링크에서 수천 개, 수만 개의 그런 쇼핑몰들 중에 돈을 많이 내는 순서대로 경매를 붙여서 위로 올라가요. 결국에 우리가 1,000개, 10,000개 전부 다 검색 안 하죠. 메뉴에 있는 5개, 3개 이 정도밖에 검색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이런 광고비 때문에 다 망하게 돼요. 여기 보면 지금 쿠팡이라든가 옥션, 지마켓 이런 회사들, 특히나 아마존, 쿠팡 이런 회사들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이 회사들은 대자본을 통해서 많은 펀드를 통해서 그런 돈들을 광고비를 적자를 불구하고도 써가면서 시장을 점유해 나가요. 쿠팡 역시도 매년 1조 원 이상의 이런 적자를 봐가면서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을 하고 있죠. 빨리 시장을 점유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리자 이런 거겠죠. 소비자들한테 적자 본 부분을 안 넘기는 기업은 절대 없다라고 봐요. 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다 알고 있죠. 자, 대형 플랫폼 비즈니스, 뭐 아마존이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카카오톡, 네이버도 쇼핑을 하더라고요. 자, 이런 쇼핑몰들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만 해줘요. 그러면서 많은 돈을 벌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소비자는 봉이다라는 거예요. 소비자는 내가 소비만 하고 지출만 할 뿐이지 돈을 벌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강력한 컨텐츠 큐레이션을 가진 이런 대기업의 독점을 통해서 그들만 이익을 보고 있다. 결국에 플랫폼을 모르는 기업이나 모르는 사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미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새로운 것이 나왔어요. 아주 기가 막힌 게 나왔어요. 바로 애텀이라는 회사예요. 애텀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역시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이 플랫폼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허브의 기능을 해요. 일반 이런 제품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해요. 그렇지만 애텀이 혼자서 이 이익을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비자들, 이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들을 이런 소비자들과 공유해요. 여기 보면 이런 분들은 자기가 소비하지만 소비자들을 소개했기 때문에 자기 역시도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그 자체의 애터미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자를 넘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유통의 주체가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제가 잠시 아까 까먹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어디서 얻었냐면은 우리 홍진용 국장님이라든가 이런 애터미에서 강의하시는 이런 국장님들 또 리더님들의 자료를 얻은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먼저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까먹었어요. 어쨌든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갖다가 얻어 쓴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런데요. 생존하는 기업. 자, 기업은 생존해야 돼요.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지만 생존하지 않으면 결국에 이윤 추구 역시 안 되고 망하는 거죠. 자, 생존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기업이 돼야 한다라고 누가 말했어요?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선량한 기업, 생존하고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선량한 기업이 돼야 된다라고 제프리 이멜트라는 제네럴 일렉트릭 CEO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 참 저도 공감을 가요. 자, 굿컴퍼니란 책에 봐도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결국에 소비자 편이 돼야 된다. 위기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미래 이런 비즈니스 유통에서 선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결국에 선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미국의 위대한 기업 아마존이에요. 자, 아마존 미국 유통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매출액은 늘지만 최근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아마존에서 제품을 샀지만은 정작 이 제품들이 해적판 또는 짝퉁 또는 여러 가지 저도 이제 가짜 제품을 한번 사본 적 있어요. 전에 제가 이제 센터에 우리 전에 밥을 해 먹을 때 작년이었어요. 우리 그 코로나 직전에 센터에서 밥을 해 먹으려면 온수기가 필요해서 아마존에서 온수기를 하나 구입했었거든요. 그래서 달았죠. 온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이런 기계를 잘 만져요. 그래가지고 잘 달아놓고 집에 왔는데 어떤 팀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총장님 기술이 안 좋은가 봐요. 이 온수기에서 불이 나요. 연기가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안에 있는 회로가 탔더라고요. 분명히 불량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존에 안 되는 영어로 메일을 써가지고 보내고 여러 차례 보냈는데도 뭐라 그래요? 아마존에서는 내가 판 게 아니고 나는 오픈마켓만 열어준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에 아마존은 책임져 주지 않아요. 가짜든 짝퉁이든 간에. 자, 그런데도 아마존은 큰 이익을 봐요. 아마존은 순수익이 연간 11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도요, 세금은 단 하나도 안 내요. 오히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받아가는 이런 진짜 엄청난 일이 생겨요. 참
진짜 이해가 안 가요. 큰 돈을 벌어가는데도 그 돈을 다시 투자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오히려 국가로부터 다시 빼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득세를 안 내고 기존에 냈던 이런 부가세라든가 이런 데서 빼가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이 최근에 이상이 생겼어요. 물론 매출은 늘었지만 시장 점유율이 절반에서 38%대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거짓, 말하자면 가짜 제품들을 팔고도 책임지지 않다 보니까 그 점유율을 누군가한테 뺏기더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뺏기냐면은 월마트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마트라는 회사에 뺏겨요. 그럼 월마트는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아마존의 어떤 매출 점유율을 뺏어갈까? 가만히 봤더니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요, 월마트는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올해 5월달 그 이유들이 뭐가 있냐 봤더니, 첫 번째, 판매자들, 말하자면은 오픈마켓에 물건을 올려놓고 파는 판매자들의 수수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해요. 아마존의 절반 가격 이하로 싸게 해줘요. 말하자면 판매자들 편에 섰어요. 그런데 판매자들 편에만 선 게 아니에요. 소비자들 편에도 선 거예요. 월마트에서 제품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 반품을 해야 돼. 월마트 온라인에서 샀는데 그럼 온라인에 반품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월마트 오프라인에서도 반품을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또 품질 기준에 충족하지 않고 또 이제 이렇게 제품이 안 좋다. 그럼 반품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반품 제품들을 입점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월마트가 돈을 주고서 그것들을 폐기해버렸어요. 말하자면은 입점자, 말하자면 판매자들과 또 소비자들 편에 섰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소비자 편에 섰기 때문에 이 월마트가 지금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생존하는 기업, 위대한 기업이 되고 싶다면 먼저 선량한 기업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 생각나세요? 다 똑같죠?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생각날 거예요. 애터미는 만들어지기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정선상략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 기존에 그런 피해를 주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니라 정선상략을 통해서 진짜 제대로 된 기업을 만들겠다. 원칙 중심, 동반 성장,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 이 문화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회장님이 돌아가셔도 문화가 만들어지면 이 기업은 100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옛날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아주 골칫덩어리였어요. 아주 그냥 그 범죄자들의 또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본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말하자면 한국에서 제주도를 쫓아내듯이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를 쫓아내버리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거지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됐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어요. 국민 연소득이 이거 누가 지금 체크하시는데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자, 연소득이 5만 불, 6만 불에 이를 만큼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어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리카누가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독립됐을 때 막 울었거든요. 앞으로 싱가포르는 어떻게 큰일 났어 그랬는데요. 싱가포르의 범죄자들을 전부 다 큰 처벌을 내렸어요. 말하자면 자기 친구마저도 사형에 처할 만큼 범죄를 저지르고 부정부패를 일삼은 사람들을 큰 벌을 내려요. 지금도 싱가포르에 가지고 껌을 씹으면 1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낸다는 거 다 아시죠? 태형이 아직도 있어요. 때리는 그 태형이 아직도 있을 만큼 그렇게 문화를 만들다 보니까 리카누가 죽은 후에도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흔들림 없어요. 여전히 세계 최고고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다는 거 다 인정해요. 역시 애터미도 이런 세계의 문화를 통해서 100년 기업의 토대를 이미 닦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단계 업체와 경쟁하지 않고 기존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과 그런 유통 채널들과 경쟁하겠다. 대중 명품을 통해서 절대품질 절대가격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이런 기업이 되겠다라고 했고요. 그 증거들로 요즘 나타나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10개 중에, 상위 10개 중에 애터미 제품이 5개나 포함될 만큼 이렇게 해모임, 화장품, 그 다음에 유산균이라든가 치약, 칫솔, 이 모든 것들이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F봉을 가져야 돼. F봉. 자, F봉이 뭐예요? F봉. 우리는 이제 F봉 가져도 돼요. F봉이 뭘까요? 국뽕을 아시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서 하는 말이에요. 국뽕, 대한민국 최고야 하는 국뽕, 그런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서 하는 게 국뽕이거든요. 애뽕은 뭐예요? 애터미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 이제 앞으로 갖자고요. 애터미 최고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애뽕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될 거예요. 그 이유들이 쭉 적나라하게 있죠. 좋은 제품을 팔다 보니까 반품률이 0.19%.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을 획득했고요. 세계 14개 국가에 진출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 진출했죠. 중국에서마저도 국가 감독 총국에 시장 감독 총국에서 주는 이런 인증을 3개나 받을 만큼 애터미의 제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 반품률이 0.19%, 세계 글로벌 반품률이 0.09% 될 만큼 1000개 팔아도 1개 정도가 반품이 나올 만큼 그만큼 애터미 제품은 인정받고 있어요. 애터미의 회원 늘고 있어요. 애터미 회원이 는다는 것은 시장이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8월달 현재 1000만 명이 이미 넘어섰고요. 자, 이런 거 자랑하면 돼요. 애터미 1000만 명도 넘었어. 애터미 글로벌 매출 작년에 1조 5천억인데 올해는 2조 될 거야. 애터미 다들 힘들다지만 평균 성장률이 지금 14% 정도 돼. 이런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다른 회사들 전부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 떨어지고 있어. 그런데 애터미는 중국을 제외하고도 글로벌 매출이 40%나 성장하고 있어. 자, 애터미는 이제 수출하는 회사야. 1억 불 수출탑을 받은 그런 회사야. 우리나라에 그 수십만 개 기업들 중에 이렇게 1억 불 수출탑을 받은 회사가 몇 개나 될까요? 56개예요. 56개. 말하자면은 애터미는 우리나라 애국 기업 56위 안에 들어가요. 우리 애터미가 꼴찌라고 해도 그 중에 그만큼 애터미는 대단한 회사고 업계 최초로 이렇게 대통령 표창까지 받을 만큼 이제는 사회적으로 다 인정받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애터미는 이제 이렇게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회사고요. 애터미는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회사예요. 포장지와 테이프를 이제 친환경으로 쓰고 있어요. 온택트 시대를 맞아서 가장 먼저 가장 대규모로 이렇게 온택트 세미나를 먼저 진행하고 있어요. 1만 2천 3천 명이 한 번에 접속해서 세미나를 치를 만큼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회사가 돼 있어. 우리가 앞으로는 입어보지 않고 신어보지 않고도 신은 것처럼 입은 것처럼 가구를 갖다 놓고 놓지도 않고도 가구를 갖다 놓은 것처럼 이런 컨텐츠를 지금 회사가 주도해서 만들어주고 있어. 그걸 우리가 확장현실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확장현실, 증강현실, 가상현실, 복합현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애터미 회장님께서 직접 이런 광고 컨텐츠를 직접 출연해서 만들기도 하고 또 교육 컨텐츠에 이렇게 직접 출연해서 그렇게 하는 진짜 CEO가 앞서서 이렇게 실천하고 앞서서 희생하는 그런 회사야. 진짜 진정으로 믿음이 가고 따뜻한 그런 경영자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눈물도 참 많으셔요. 인도에서 어떤 다친 아이가 그 인도에서 아버지가 다리가 다쳤는데 어떤 아이가 그 아버지를 자전거에 태우고서 12,000km 거진 일주일 열흘간을 자전거를 타고 고향까지 가요. 얼마나 힘들까 그런 고통이. 진짜 이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지금 우리 회장님께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짜 경영 능력을 떠나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영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진짜 우리 애뽕 가질만 하죠. 자, 애터미는 이렇게 800명 이상 연봉 1억 이상의 사업자들이 성공한 회사예요. 물론 이 800명만 성공한 게 아니죠. 6천, 7천, 8천 받으면 성공 안 했나요? 5천 받으면 성공 안 했나요? 월 2천 받으면 연 2천 받으면 성공 안 했나요? 그분들이 다 이 자리에 올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7만 원 받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성공할 거예요. 왜? 2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받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거들이에요. 애터미 처음 억소리 클럽 말하자면 연봉 1억 이상인 리더스 클럽 처음 숫자가 10명도 안 됐었어요. 그 숫자가 17명, 26명, 80명, 108명, 125명, 140명, 170명, 210명 나중에는 지금 이제 800명에 이를 만큼 뭐예요? 버는 놈들만 벌면은 처음에 10명만 벌어야 돼. 또
100명만 벌어야 돼. 그런데 뭐예요? 그 자리에 계속 가고 있잖아요. 지금 시작한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결국 여러분들이 간절히 믿으면 믿는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고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 증거가 있다면은 차고 넘쳐요.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이렇게 81살이나 된 이 할머니가 연 5억이나 받고 있어요. 나도 하는데 너네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참 이분 볼 때마다 저도 부끄러워요.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저런 할머니도 열심히 하시는데 나이 많이 먹어야 성공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나이가 어린 우리 주선아, 지금 이제 크라운 클럽에 들어갔는데, 주선아 로얄 진짜 나 이 친구 너무 좋아해요. 우리 딸하고 1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어쩜 저렇게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꼭 많이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김성신 크라운, 제가 이제 대전에 센터가 대전 같이 주변에 있는데, 제가 우리 센터가 없었을 때, 우리 센터가 이런 교육 시스템이 없었을 때, 이 김성신 총장님, 크라운 마스터님 그 센터에 가서 이렇게 몰래 강의도 듣고 그런 조회에도 참여한 적이 있어요. 참 그때마다 따뜻하게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사회를 봤던 우리 주진선 그 당시에 팀장님이 저하고 같이 로얄 마스터 승급을 했어요. 그때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누나 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때 너무 참 우리를 많이 반겨주셨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성공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자, 에코노미에서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예요. 그래서 못 배워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다 성공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런 증거들이 있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말레이시아, 일본, 그다음에 이제 대만에서도 우리 덩치팡 이 크라운 마스터는 진짜 다리가 불편해요. 진짜 장애의 몸을 가지고도 저렇게 성공을 하고 계신데 우리 부끄러워해야 돼요. 진짜 저런 분들도 해내는데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애뽕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다. 자, 자신감을 가지면 어디서든지 말할 수 있어요. 지맘의 법칙.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해도 난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죠. 자,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될까?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온택트 시대라 그래요. 언택트를 넘어서 이제 온택트 시대. 자, 온택트 시대지만 우리는 사업을 해야 돼요. 결국에 우리는 소비자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사업자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포도송이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을. 자, 앞에 보면은 기본에 충실하자 이렇게 나와 있고 A, B, C, D, E, F, G 이렇게 나오죠. 자, 무슨 다단계 피라미드죠. 자, 이렇게 사람 1대1 사업자 사업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먼저 A그룹, B그룹, 소비자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 포도송이처럼 포도송이가 복제되는 것처럼 포도송이 안에서 다시 새로운 포도송이가 나오듯이 포도송이 하나에 내가 10명, 20명의 소비자 그룹들을 만들어 가고 또 그 안에서 몇십만 포인트의 이런 매출들을 만들어내다 보면은 그 안에서 누군가 또 성장해서 새로운 포도송이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포도송이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온택트 시대고 언택트 시대지만 그래도 소규모 온라인, 오프라인 미팅은 충분히 가능해요. 저도 사람들 제 주변에 친한 사람들은요, 저 피하지 않더라고요. 만나자 가더라고요. 보고 싶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언택트 시대라 하더라도 진짜 모르는 사람들 위주로 가다 보면은 어렵죠. 그렇지만 아는 사람 속에 가다 보면은 어차피 아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언택트 온택트를 하지만 우리의 기본 소비자 만들어 나가는 거, 그들을 초대하는 거, 그들을 안내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우리가 성공의 8단계니까 우리 성공의 8단계는 다 알죠.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결의결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단 작성하고 초대해야 되죠. 제품의 초대, 세미나의 초대. 그 다음에 여기서 노하는 사람들 자꾸 얘기해요. 하다 보면은 지맘의 법칙, 지가 쓰든 안 쓰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쓰는 사람은 쓰게 되겠고 그분들을 초대하고 초대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설명하다 보면은 사업 설명 듣다 보면 누군가는 예스 하는 사람이 분명히 파레토의 법칙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요.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을 내가 하지 말고 스폰서와 또 우리 시스템에 플러그인해서 이렇게 미팅과 SNS 또 A코어 관리 노트를 통해서 이분들을 성공의 길로 안내하면 돼요. 내가 했던 것을 그대로 복제시키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되겠고 또 하나 내적으로 우리가 또 변화도 돼야 돼요. 자, 내적, 외적 변화를 해야 되는데 자, 부족함이 변화를 만들고 결핍이 진화를 만든다. 참 좋은 얘기더라고요. 자, 부족함이 변화를 만들어. 내가 부족하니까 변화해야 되죠.
진짜 결핍에 나는 너무너무 없어. 그럼 내가 진화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은 네모난 나무를 밀고 가요. 자, 근데 네모난 막대기는 밀면 잘 안 넘어가죠. 왜? 각이 졌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걸 깎아내고 각을 깎아내버리니까 동그라네요. 그럼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둥근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자.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려요. 자, 변화되자. 외형적인 변화. 자, 내 인생의 최고의 날처럼 비즈니스맨의 냄새가 나야 되겠다. 참 김태훈 프로 같대. 야, 너는 진짜 사업자 같아. 너 진짜 열심히 한다. 와, 멋있다.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왜 이렇게 진짜 멋진 모습이야? 자,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 그런 모습으로 복장도 갖춰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자 세팅을 해야 돼요. 자, 사업자 세팅 뭐예요? 시스템에 먼저 우리가 안착을 해야 돼요. 회사와 또 팀, 이렇게 이제 줌 미팅. 그리고 또 복장, 또 하나 열정. 열정을 어디서 채워요? 시스템에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달인이 돼야 돼요. 제품의 달인, 회사의 달인, 마케팅의 달인, 업무의 달인. 저도 저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어떤 업무, 무슨 뭐 어떤 걸 이야기하면 막 벌벌벌벌 해요. 컴퓨터 다루는 것도 막 벌벌벌벌 해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진짜 우리가 리더라면은 앞서서 먼저 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배워야 돼요. 달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품, 회사, 마케팅, 업무에 대한 달인이 되자. 그 다음에 그분들을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는 우리 고객 관리에 대한 달인이 돼야 되겠어요. 고객의 취향에 맞춰서 저 사람은 건강식품을 좋아해? 저 사람은 뭐 화장품을 좋아해? 저 사람은 생필품을 좋아해?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고객의 니즈를 먼저 채워가면서 그분들을 다른 제품에 안내하면서 어차피 쓸 제품들이니까 애터미로 안내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애터미의 향기가 나야 돼요. 저 사람 애터미 하는 사람이 왜 저래? 제가 전에 오프라인으로 세미나를 할 때 우리 강의장에 오시는 분들, 우리 통합 강의 했거든요. 거기에 오시는 팀장님, 국장님들마저도 아무데나 막 차를 막 대놓고 오며 가며 애터미 해무인 봉지 버리고 애터미 종이컵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분들의 애터미 향기 날까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교회에도 신자가 있고요. 그냥 멤버가 있어요. 자, 신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그냥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요. 처치 멤버라 그래요. 처치 멤버. 그냥 다니는 거야. 애터미도 그냥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애터미 진짜 애터미 사업자라면은 참 바르다. 저 사람 진짜 태도가 너무 좋아. 저 사람 너무 정직해. 저 사람 자신감 가지고 있어. 그런 언어, 또 그 다음에 태도, 겸손함, 그 다음에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력 있는 사람으로 돼야 되겠어요. 전에 제가 미국에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총장님, 제가 사업을 뭘 잘못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야기를 하셔요. 그분이 근데 막 열정이 없어요. 이렇게 막 움츠러들었어요. 사장님 매력이 없어요. 좀 당당해 보세요. 우리가 겉과 속이 달라야 된다고 그랬죠. 아직 걱정이 되고 아직 안 되고 있지만은 진짜 당당한 모습으로 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나도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하는 모습으로 좀 바꿔나가세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은 매력이 있어야 돼. 뭐냐면 참 저 사람 예쁘다도 매력이죠. 참 저 사람 깔끔하다. 진짜 저 사람 진짜 복장도 너무 좋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거 플러스 저 사람 당당하다. 저 사람하고 하면은 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먹을 만큼 그런 당당한 그런 모습. 물론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예전에 제품도 갖다 줘요. 제품을 갖다 주지만 우리가 배달이라고 하고 전달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막 사람들 그래요. 갖다 주면서 나 또 배달해야 돼. 또 배달해야 돼. 또 배달해야 돼. 아, 그런 모습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는 전에는 갖다 주고 한 거는 너를 소비자로 만들고 이걸 잘 안내하기 위해서 계속 제품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갖다 줬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문해. 자기들이 이제 다 주문한다? 너만 친하니까 너 얼굴 보러 내가 온 거야 라는 말들을 하고 다니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 말고 딴 사람들은 자기가 주문하는구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다른 게 두려운 거야.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문한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최면을 걸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또 나의 당당함을 이야기해요. 물론 이 사람 갖다 주고 또 딴 사람도 갖다 줄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자, 그렇게 매력 있는 모습이어야만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온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화되어야 될 것들 중에 내적인 변화 중에 또 하나 있어요. 해불 양수. 제가 저번에 이제 작년 11월에 코타키나발루에 제가 이제 여행을 갔었는데 예전에 조기축구에 형님들하고 같이 놀러를 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마침 우기다 보니까 그 강에서 완전 흙탕물이 막 바다로 들어가더라고요. 바다로. 그러면서 제가 딱 떠오른 그 단어가 바로 이 해불양수예요. 우리 사자성어 하죠. 해불양수.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와요. 그런데 내가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 아니면은 밑빠진 독이 돼버려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저 사람은 이래서 싫어. 그래서 나는 진짜 너무 힘들어. 오는 사람 다 보내버려요.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그러다 보면 남는 사람 하나도 없죠. 결국에 뭐냐면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팀을 이뤄요. 팀을 이뤄야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조직이 만들어져야 그룹이 만들어져요. 성공 그룹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온 사람 절대 보내지 말자. 제가 잘한 거. 저는 제가 컨택한 사람 단 하나도 제가 보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의리였죠. 아니 병이었죠.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여기 남아있을까? 제가 팀장이 되고 국장이 되면서 그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물론 갑은 아니지만 갑질도 안 했지만 그분들이 저를 갑으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그분들이 총장님 나 좀 도와줘요. 총장님 우리 인연이 있잖아. 나 좀 도와줘. 이번에 후원 갈 건데 우리 스폰서님이 바쁘대. 총장님이 좀 같이 좀 가주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데를 쫓아가요. 결국에 뭐냐면 관계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만드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제 라인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요 지금도 이제 여기 와서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지만 우리 많은 리더들은 지금 형제 라인들과 함께 같이 하죠. 저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부터 조그만 사무실에 저 혼자와 형제 라인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10년 전이니까 전단지도 없어요. 애터미 회사에서 전단지 만든 지 불과 4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전단지 우리가 다 종이로 만들어 쓰다가 누군가 이제 업자들이 만들죠. 근데 예전에 다 인쇄해가지고 인쇄기가 좋으나요? 막 몇백 장씩 넣는 게 아니라 한 40장, 30장 넣어가지고 1시간 만에 하면은 종이 바꿔주고 또 새로 넣고 그것을 밤새도록 해야만이 불과 50세트, 100세트 그런 조그만 그런 카탈로그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저는 제가 같이 있었던 그 형제 라인들한테 줬어요. 제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제가 쓸 거 몇 장 빼고는 다 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 센터가 조그만 센터지만 여기가 밝았으면 좋겠어. 여기가 말하자면 꽃밭이 됐으면 좋겠어. 밑에 지금 파프리카가 보이죠? 파프리카를 네모난 깡통에다 키우면 어떻게 돼요? 네모났죠. 환경이에요. 환경. 결국에 꽃밭에서 누군가를 데려다 놓으면 꽃이 되는 거고 쓰레기장에다가 꽃을 갖다 놔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나는 그 당시에 환경을 잘 만들자. 그래서 제 형제 라인 분들한테 너무너무 잘했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이건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형제 라인 사장님들 리크루팅 나갈 때 저는 파트너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도와주고 운전도 해주고 그리고 그분들보다 제가 그래도 좀 나이가 젊으니까 좀 설명도 조금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도 해드리면서 제가 리크루팅 했던 분들이 제 형제 라인의 국장님, 본부장님들이 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같이 이제 함께 하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농담으로 스폰서님 가끔 하는데 제가 스폰서 노릇은 안 하죠. 형제 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친절하게만 대해요. 자, 그리고 제가 형제 라인들한테 잘하다 보니까 제 스폰서가 저를 이뻐했을까 안 이뻐했을까요? 이뻐했죠? 이뻐해요. 우리 이용윤 총장님께서 척하래. 착한 척, 성실한 척, 부지런한 척 하래요. 저는 원래 그렇게 막 성실하지도 않고 그렇게 착하지도 않아요. 왜? 시장판에서 뒹굴다 보니까 성격도 거지가 돼버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좀 못됐었어요. 그런데 이용윤 총장님께서 착한 척 하래요. 배우가 되라는 거예요. 배우, 영화 배우처럼. 그래서 제가 착한 척을 몇 년 동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착해지더라는 거예요. 착해져. 우리 착한 척을 오래 하다 보니까 형제 라인들과도 잘하게 되고 파트너들한테 잘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 스폰서님 이용균 총장님께서 저를 참 이뻐해 주셨어요. 누군가 그래요. 김태원이는 이용균이 딸랑이래요. 이용균이 따까리래요. 저 그 소리 되게 좋아해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스폰서님의 딸랑이면 어떠고 뭐면 어때요? 저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왜? 그분은 회사의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어 있고 회사의 회장님의 마인드를 닮아가는 분이에요. 자기 스스로 회장님의 분신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용윤 총장님을 회장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스폰서님들과 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만들어졌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안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자석이 쇳가루를 잡아당기듯이 아무도 가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는 가지 않도록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애터미 사업하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여기 몇 가지가 있어요. 애터미 사업을 좀 실패하는 분들 특징, 남 탓을 해요. 스폰서 잘못 만났어, 파트너 때문에 라인 잘못 땄어. 다들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심지어 제 파트너 사장님 한 분은 얼마 전에 이제 떠났어요. 다른 라인으로 가셨어요. 간대요. 가면서 그냥 가나요? 욕을 하죠. 스폰서가 해준 것도 하나도 없고, 스폰서가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스폰서가 무식해가지고 그런 욕들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스폰서, 그 직대 스폰서인 분이 또 제 친구거든요. 그분이 그 파트너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제가 다 봐왔거든요. 해외에 간다고 해서 돈을 주고요. 또 센터를 낸다고 해서 센터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요. 이번에도 코로나 직전에 해외에 간다고 해서 돈을 줬는데 못 갔잖아요? 그럼 돈을 갚아야지. 그걸 다 떼어먹더라. 그래 놓고도 스폰서가 해준 게 하나도 없대. 모르지, 남 탓이야, 남 탓. 그럼 파트너를 이뻐할까요? 아니에요. 파트너들이 돈도 안 쓰고 파트너들이 능력도 없고 그래서 지가 성공 못했대. 그러면서 딴 라인 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쪽에 어떤 라인에 이제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놔두죠. 그냥 갔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못났다고 뭐 능력도 없다라는 그 파트너들을 다 데려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속이 상해가지고 요즘 기분이 조금 언짢았는데, 암튼 남 탓하는 분 치고 잘된 분 하나도 없다. 그리고 여 안에서도 지금 요즘 이렇게 온택트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인행위를 많이 해요. 또 다른 곳에 막 가고 싶은 충동도 생기나 봐. 근데요, 잘난 놈 같으면 남의 사람 데려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능력도 없는 거죠. 남의 사람 왜 데려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하지 말라는 짓하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 남의 파트너 도둑질해요? 도둑놈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기꾼이에요. 너 내 라인으로 오면 한 줄 다 해줄게. 내가 한 줄 다 해주는 꼬라지를 못 봤거든요. 한 줄 다 해줄 것 같으면 그 해줄 사람들을 지가 심어버리지 왜 오면 심어준다 그래요? 사기꾼의, 도둑놈의 무능력자예요. 그런 사람을 쫓아서 가는 사람 미쳤어요. 지금 앉아있는 내 자리, 내 라인이 가장 좋은 라인이에요. 그분이 진짜 나를 성공시켜줄 그런 부분이에요. 문제는 누구냐? 나예요, 나. 내가 못한 거예요. 스폰서 협력을 못했든 내가 파트너들의 마음을 못 얻었든. 그러니까 남 탓하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앞에 있는 거울에 있는 여자분 이쁘죠?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님이 놔줬지만 본인 스스로 만든 거예요. 옆에 있는 구구단 써있는 이 남자분 머리가 크죠? 똑똑해요. 다른 라인으로 가는 사람들도 똑똑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 치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 왜? 다 적으로 만들어. 나만 똑똑하니까. 그래서 길이 있는데도 구구단을 새로 만들어요. 애터미가 알려준 시스템이 있고 센터 시스템이 있는데도 나만의 이런 줌에도 안 들어와.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잘 따라서 하시는 시스템에 안착되신 분이죠. 그런데 진짜 구구단을 새로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스폰서 파트너를 겁박해. 너 내가 이번에 안 해주면 뭐 할 거야? 내가 다 했는데 너는 한 게 뭐 있어?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파트너들한테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스폰서 인정 안 하는 분들의 특징, 파트너도 인정 안 하더라는 거야. 지는 파트너면서 스폰서를 겁박해. 그래 놓고 파트너들을 또 겁박해요. 파트너들한테 나한테 넙죽 엎드려야지. 스폰서님 나한테만 해주세요. 나한테만 해주세요. 자, 자동차가요. 빵꾸가 났어요. 자동차가 바람이 났어요. 4개 중에 하나가. 어디다 바람 넣어야 돼요? 빵빵한 데다 넣을까요? 바람 빠진 데다 넣을까요? 당연하죠. 바람 빠진 데다 넣는 거예요. 스폰서가 내가 바람 빠진 그 라인에 가서 바람 좀 넣고 나면은 빵빵해지면 또 바람 빠진 쪽에 가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무조건 나만 넣어주세요. 나만 넣어주세요. 그러다가요. 타이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스폰서한테 뭐 해달라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만프로라고 써있죠? 스폰서한테 뭐 해달라는 사람 특징. 저는요. 제 위에 이용균 총장, 고유선 총장님, 또 뭐 위에 본부장님들, 이용균 총장님 쭉쭉쭉 해가지고 김성일, 뭐 임페리얼, 그 위에 우리 뭐 윤영성 대표님까지 전부 쉬어봤더니 13명 되더라고요. 13명. 그런데 그분들이 내 얼굴 알지도 못해요. 윤영성 대표가 제 얼굴 몰라요. 윤영성 대표님이.
그리고 김성일 임페리얼도 저를 잘 모르더라고. 저를 알고 있는 스폰서 해봐야 10명도 안 돼요. 제 위에 스폰서들 중에. 그분들이 저한테 매달 10만 원씩을 줬다고 생각 옛날에. 그럼 제가 100만 원을 받아서 썼겠죠. 좋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받아먹었으니까 토해내야 돼. 나도 파트너 줘야 돼. 제 파트너가 몇 명이나 될까요? 몇백 명, 몇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10만 원씩 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요, 한 달에 몇 억을 벌어도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스폰서한테 돈을 달라고 아니 뭘 도와달라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면은 그것은 포인트를 달라고 하든 그것은 내가 10,000%, 100,000%, 100,000% 사채를 쓰는 거랑 똑같다. 그런 멍청한 짓을 안 했으면 좋겠다. 자,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건 북풍한설이 아니에요. 뭐예요? 따뜻한 태양빛이에요. 결국에 스폰서의 마음을 얻는 거는 내가 스폰서랑 친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스폰서한테 꼭 필요한 자리에 있거나 또는 스폰서와 너무 친해서 스폰서가 거절하기 미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스폰서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를 겁박해서는 절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는 천천히 갈 거야. 요즘 막 이렇게 막 나자빠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자빠진 사람들의 특징 뭐냐면은요. 힘들지 않았을 때 코로나 전에 파트너들 한 2명 나오니까 자기는 관리직이 돼버린 거야. 보스가 돼버린 거야.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요. 최소한 팀장, 국장, 아무튼 내가 국장 유지될 때까지는 내 파트너들과 함께 필드도 뛰어주고 파트너들도 만들고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애터미도 소개하고 꾸준히 뛰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앞서서 하고 함께 하지 않고 파트너들 한 2명 나오면 뒤에서 설명 들으려면 센터로 데려와. 여기로 데려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나자빠지더라고. 그분들이요. 파트너 뒤통수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힘이 빠져가지고 가는 분들. 그분들이 그동안 소비자 그룹을 탄탄하게 안 만들었던 그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은 내가 성공을 해야 될 이유는 나도 성공해야 되지만 내 파트너들을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간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부지런히 뛰고 파트너를 만들어주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저도 이제 이 사업하다 보면은 제 스폰서님 또 파트너님들한테 서운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김땡땡 스폰서님이 나한테 잘해준 게 많았을까 못한 게 많았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봐. 저울에 달아봤어요. 저울에 달아봤더니 나한테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한 그 스폰서가 나한테 100개 중에 99개 이상 줬더라는 거예요. 잘못한 건 하나 둘 많아야 몇 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잘한 게 많은데도 그 잘못한 것 조그만 거 때문에 막 성을 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반성하고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폰서님과 지금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열심히 함께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업은 긍정적, 주도적 대가 지불을 분명히 해야 된다. 자, 100년 먹고 살 일이니까 쉽겠어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김구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이제 해방을 맞아서 이제 몇 년이 지났을 때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이제 북한만의 단독 선거를 한다고 그래요. 소련이 북한을 이제 이렇게 까먹었어요. 북한을 이렇게 하고 있고 점령하고 있고 남쪽에는 이제 이렇게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각각의 어떤 그 선거를 통해서 이제 수석 또는 여기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였던 김구 선생님이 북한을 가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가지 말라고 가면은 김일성이 당신 죽일 거라고 김구 선생님 죽게 된다고 그게 말려요. 근데 김구 선생님은 북한을 가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이 독립을 위해서 지불한 그런 대가 독립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를 찾았는데 이게 분단이 된다 하니까 그게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을 찾아가요. 물론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했던 말 나는
민족주의자다. 나는 혁명가이다. 혁명가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낙관주의다라 그래요. 낙관. 낙관이 뭐냐면은 긍정이에요. 낙천하고 달라요. 낙관적이다라는 건 긍정이에요. 혁명가는 긍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독립운동을 했고 이 남북이 통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낙관의 마음으로 김일성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독립을 했죠. 근데 저쪽 오키나와 아시죠?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이제 류큐라는 나라예요. 옛날에 류큐 왕국이었고 1425년도까지는 이제 독립국가였다가 1425년도에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1876년도 그때까지 이제 그 류큐 왕국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에 의해서 그 류큐 왕국도 점령이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한테 점령이 되는 바람에 이제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었죠. 류큐도 뺏겼고요. 그렇지만 이런 김구 같은 이런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분들 또 그런 피를 통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 한국은 이렇게 대한민국은 독립을 얻었지만 류큐라는 나라는 지금도 역시나 독립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나 일본의 어떤 속국으로 살고 있는 오키나와라는 주로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자, 마무리를 할게요. 총장님, 왜 성공이 절실했어요? 이렇게 누군가 물어봤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가난을 견디는 것은 사랑하는 모든 이를 괴롭히는 것이다라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가난하면은 결국에 내 자녀,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잘 살고 있죠. 우리 부모님도 제가 생활비를 드리고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 우리 형수님한테도 제가 다달이 100만 원씩 이렇게 용돈을 드릴 만큼 제가 우리 가정사를 다 책임질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하지만 제가 가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힘들어졌어요. 우리 어머니를 파킨슨 병이 걸린 어머니를 고향에다가 버리고 제가 돈을 벌러 나왔어요. 가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부자였더라면 제가 거기에서 이제 나오지 않고 부모님을 잘 모셨겠죠. 그랬던 모습으로 가난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아빠였고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이 일을 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총장님 성공해서 뭐가 좋아요 물어보는데 역시나 저는 제 가족들의 어떤 이런 생활이 예전에 그런 비참했던 생활에서 지금 행복한 모습으로 다 바뀐 모습들 그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사랑하는 파트너들의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총장이라는 이런 직급을 가지고 후원할 수 있는 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저한테 그렇게 비난했던 많은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제가 오기로 나는 성공하고 말겠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이 성공의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지금 행복해요. 자, 돈이란 건 참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필요 없다 그래요. 돈이 인생의 전부인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인생의 전부가 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얘기예요. 앞에 사진이 찢어졌죠? 사진이 왜 찢어졌어요? 사진이 찢어졌나요? 아니죠. 가족이 찢어진 거죠. 가족이 왜 찢어져요? 만약에 저 남자분이 매달 1,000만 원, 2,000만 원 생활비를 줬다라면은 저 가정이 찢어졌겠어요? 오로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리 미워도 진짜 먹고 사는 일이 진짜 행복하다라면은 절대 이혼을 하지 않았겠죠. 가정이 찢어지는 이유도 돈이고요. 저도 부모님을 고향에다 버리고 왔다고 그런 불효자였다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돈이 없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도 또 내가 아파도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자, 이 코로나는 코로나는 앞으로 우리 사회를 다시 이전으로 돌려놓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코로나 전, 코로나 후로 세상은 바뀐다. 코로나 이전 것이 다시 앞으로 오지 않는다. 결국에 이제 앞으로 우리 세미나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지금 흐름대로 발전해 나갈 거고 안착될 거라고 저는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코로나 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애터미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도구가 되지 않을까. 자, 인생 3년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해요.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하루에 저녁이 여유로워야 된다. 또 1년에는 겨울이 여유로워야 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겨울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여유롭게 살았죠. 왜? 농사를 잘 져놨으면 겨울이 여유롭다는 거죠. 그런데 애터미하고는 맞지 않죠. 애터미는 밤낮 없이 일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성공할 때까지. 그리고 1년 내내 일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성공할 때까지. 우리는 자영업자예요. 독립된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사업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알바나 아니면은 어디 직장인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아니, 사업하면 쉬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성공할 때까지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공이 우리가 이루어지면 결국에 우리의 노년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호모 헌드레드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죠. 결국에 이제 100세 시대, 100세를 넘는 시대, 축복인가 재앙인가, 돈이 없으면 결국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앞에 타이타닉이라는 이 배가 있어요. 이 배가 이제 1912년도 4월 10일 날 영국의 이제 그 사우스햄프턴을 떠나서 뉴욕으로 이제 가게 돼요. 가다가 4일이 지난 1912년 4월 14일 날 대서양 가운데서 빙산을 만나죠. 빙산을 만나서 이 배가 두동강 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저 선장이 저 안개 속에 빙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저 안개 속을 들어갔다라면은 그 당시에 2200명이 저 안에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유람선이었고 최대의 유람선이었어요. 절대 사고란 건 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500명이 죽게 돼요. 22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이 선장 역시도 죽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걸 알고 그 사람이 안개 속을 갔다라면 그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선장은 죽일 놈일 거예요. 죽어 마땅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이대로 산다라면 앞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이런 위험이, 경제적 위험이, 경제적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여건이 지속된다라면은 우리가 이대로 그냥 또 사업을, 애터미 사업을 하더라도 그냥 설렁설렁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진짜 몰입해서 진짜 성공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이대로 그냥 간다라면은 우리가 안개 속에 그냥 들어가는 그런 죽어야 될 선당처럼 그렇게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증권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요즘 이제 세상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닥으로 가요. 예전에 아메이라는 회사가 IMF 때 8천억대 이상 갔다가 4천억대로 완전히 반토막이 나버렸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유, 아메이도 끝났네, 아메이 죽겠네 이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아메이 지나서 IMF 지나면서 다시 살아나서 지금 1조 2천억까지 가요. 엄청나게 성장했죠. 왜? 아메이 역시도 좋은 유통,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 사람들한테 필요한 그런 제품들이 몇 개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럼 애터미 얘기 잠깐 해볼까요? 애터미 지금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회원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680만 명, 올해 8월 기준으로 1000만 명이 이미 넘어서 버렸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량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량주는요, 어떤 성장을 하다가 저항을 만나면은 일반적인 주식들은 바닥을 쳐버려요. 꼬꾸라져 버려요. 한가 죽어버리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요, 우량주는 이렇게 버티다가 급등을 하게 돼요. 자, 뭔 얘기죠? 버티면 된다. 자, 애터미는요, 지금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저항선을 만났지만은 그 저항을 맞서서 지금 싸우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던 그런 회사가 아니라, 버티는 회사가 아니라 이런 코로나를 만나서도 성장하는 그런 회사, 진정한 우량주고 진짜 좋은 주식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애터미, 만약에 주식을 애터미가 판단하면 저는 애터미 주식을 다시 사겠죠. 애터미는 이렇게 앞으로 급등할, 앞으로 날아갈 그런 회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고서 이 급등주를 안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우량주를 안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되겠죠. 자, 우리 모두 이제 도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버팀을 통해서 성공의 자리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마음이 사무치면 꽃이 핀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진짜 성공하고 싶고 진짜 잘 되고 싶고 진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어떠한 일이라도 해내서 모두
진짜 성공한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결국에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성공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길 바라면서 저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